예고해드린 대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만나볼 텐데요. 저희 뉴스사이킥은 류일임 방심위원장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자, 김준희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요.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하셨습니다. 왜 네. 공개하시게 된 겁니까? 류일임 씨에게 예, 도망가지 말고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예. 그런 의미로 신분을 공개했고요. 예, 우리는 공익신고했다. 예, 당신은 민원사주 하지 않았느냐. 예,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신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자, 청취자분들 중에는 민원사주도 뭐 대략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최민희 의원도 잠깐 설명했지만 민원사주 뭔가요?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한 그 민원사주가 어떤 건가요? 예. 작년 9월에 예. 본인의 아들, 동생, 뭐 조카, 처제, 동서 이런 일가 친척들을 동원해서 예. 특정 방송사에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이 예.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먼저 많이 났어요. 아, 예. 그런데 그 민원 사주를 한 사실 자체도 예. 업무방해죄 소지가 예. 있고 저희가 이제 공익신고를 했던 거는 예. 가족들이 민원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예.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이해충돌 예. 방지법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위반했다라고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어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보통 지인들이나 좀 이렇게 안 겹치게 좀 안 들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 보는 경우 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금 이 가족 친인척 관계란 건 이름 같은 걸로 보고 하신 건가요? 맨 처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 맨 처음에는 예. 그 쌍둥이 동생분이 있는데 예.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직원이 그걸 보고 예. 이상하다라고 이제 검색해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방심위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박모 국장이라고 예. 있는데 그분도 이름이 아주 특이하세요. 아, 그래서 그 이름은 직원들이 보면 다 알거든요. 예. 근데 그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찾아보니까 또 맞고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뭐 호기심이 생기니까 예. 사실 그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민원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게 다거든요. 예. 요거 세 개 가지고서 검색하니까 줄줄이 나온 거예요. 아, 가족과 친인척들의 그 관계가. 제가 궁금한 건 뭐 제가 지금 김준희 지부장님께 궁금한 게 아니고 저는 류일임 방심위원장께 궁금한 게 그렇게 사주를 하더라도 그 정도로 허술하게 해도 걸릴 거란 생각을 안 했는지 혹은 걸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한 건지 뭘로 보세요?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했는데도요? 네. 아,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왜냐하면 그 특이한 이름, 방심위 직원들이 다 아는 특이한 이름 혹은 뭐 쌍둥이 동생도 있었습니까 거기? 네. 그게 어떻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사주한 것이? 그냥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아, 급했다. 네. 예. 위원장으로 호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직후이고 예. 왜 했습니까?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예. 아직 못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예. 그냥 권력자에 대한 본능적인 충성심, 예. 그걸 과시하고 싶은 충성심을 예, 그걸로 그런 게 해석하시는군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민원사 중에 어떤 대표적인 건이 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혹시? 그 어떤 건을 민원을 사주하게 해서 직접 또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게 전부 다 뉴스타파 예. 방송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었어요. 예.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예. 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그 사건의 담당자였던 주임검사 윤석열 주임검사가 예. 그 당시 수사를 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그런 그런 의혹이었죠. 예. 의혹을 보도했던 방송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보도면 방심위 차원에서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못 하고 혹은 안 하고 자기 아는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그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다시 그걸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방송이 예. 1년 반 전에 방송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지나서
예, 그래서 예. 정상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올 방송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예. 민원을 사주해가지고 그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군요. 편법을. 뭔가 절차적인 예.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신분 공개 아까 말씀 한번 전문적으로 붙어보자 해서 신분 공개를 결심하셨다 그랬는데 네. 약간 부담감이 크셨겠어요. 신분 공개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신분 공개를 하는 날이 올 줄 몰랐죠. 아, 예. 처음에 저희가 익명으로 신고를 했던 게 뭐를 감추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예. 그 처음에 참여연대 공익신고 지원센터에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예. 상담해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 익명신고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충돌 위반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예. 그냥 저희는 조용히 신고하고 권익위가 금방 위반으로 판단을 해주면 예. 류일임 씨가 그렇죠. 바로 위원장직에서 해촉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권익위가 이렇게 쩔쩔매고 예. 스스로 판단을 포기할 줄은 몰랐죠. 권익위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예. 권익위의 판단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금방 들어도 민원 사주란 게 이렇게 명백한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요. 권익위는 왜 그 판단을 쉽게 못했나요? 저는 권익위가 예. 사실상 조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처음에 신고 접수하고 나서 예. 권익위 담당 과가 정해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랑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이 예. 두 가지를 사유로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해충돌 담당과하고 행동강령 담당과하고 서로 안 맡으려고 서로 막 핑퐁을 한 모양이에요. 예. 저희가 12월에 신고를 했는데 예. 처음 조사를 나온 게 4월이었으니까 4개월 동안. 내부에서 한참 묵혔던 거고요. 예. 원래 60일 이내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조사 자체도 늦었고 저희가 처음에 신고서도 그렇고 중간에 증거자료 제출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저희가. 권익위가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제출을 했는데 증거와 정황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권익위 위원들이 그냥 표결만 하더라고요. 예. 별다른 뭐 토론 같은 거 별로 없고 자 송부 몇 명, 예. 종결 몇 명, 이첩 몇 명 이렇게 그냥 거수로 표결만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명백한 사안인데요. 표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부결을 하거나 하면 그 명분이나 이런 건 설명을 안 합니까? 이거 왜 이게 민원 사주가 아니고 뭐 이런 어떤 부결을 해도 그런 명분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익위가 설명한 거는 예.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라는 거예요. 예. 뭐 몇 명 조사를 했는데 A랑 B랑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권익위가 그걸 조사를 해야죠. 예. 근데 오히려 서로 얘기가 다르네. 우리는 판단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권익위는. 권익위가 예.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방심위로 송부 결정을 했어요. 예. 방심위 보고 직접 조사해서 판단해 봐라. 아. 그러니까 저는 권익위가 비겁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예. 차마 종결하지는 못하고 문제 없다고 종결하지 뭔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예. 방심위로 송부했고 종결은 못했군요. 너무나 자료들이 명확하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방심위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권익위는 그 명확한 민원사주라는 분야, 그 분야는 종결을 하지 못하고 도로 보내고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그 민원사주에 대해서는 예. 아예 처음부터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핵심은 최소한 알았느냐 몰랐느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동생이 민원을 했으면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알았으면은 회피해야 되는데 예.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했다는 게 문제. 예. 근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유출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그거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이다. 라면서 경찰에 이첩을 했어요. 송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고 이첩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로 수사 의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작 그러니까 이 공익제보자들이 한 어떤 중요한 핵심 부분은 판단을 안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도로 돌려보내고 네. 그 제보하는 과정에서 신원 유출됐다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건 수사를 의뢰해버린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셈입니다.
정말 잠깐 들어도 굉장히 상황이 명확한데요 보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뭐 결국에 저희는 예.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겠죠. 예. 법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뭐 정당한 사유로 공익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예. 소명을 할 것이고요. 당당하게 재판 받겠습니다. 예.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익위나 어떤 경찰에서는 조사 안 했습니까? 전혀? 경찰 조사 아무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예. 뭐 압수수색은커녕 뭐 소환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도 그냥 그렇습니다. 불출석을 해버리고 예. 있거든요. 예. 이렇게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이게 뭐 권력이 무한한 게 아닌데 유한한데 네. 저는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직원들 뭐 경찰에서 거꾸로 그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수사가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압수수색을 2번 나왔어요. 예. 올해 1월에 1차 압수수색이 있었고 최근에 9월 10일에 직원들 자택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사무실 5군데 예. 그래서 한 수사관이 한 40명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면적 수사군요. 예. 저희 뭐 노조 사무실 포함해서 음. 방심위 사무실에 한 11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닌 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압박감이 굉장히 크시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죠. 공익제보라 해도. 저희가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인데 예. 이런 거를 뭐 경험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예. 저희 같이 압수수색을 당한 저희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은 그 집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으니까 그 집 앞에서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예. 경찰들한테 2시간 정도 기다렸다 들어갔대요. 그 예. 기다렸던 그 장소가 이제 집 앞인데 예. 매일 출퇴근할 때 지나칠 거 아니에요. 예. 지나칠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류희림 위원장은 발음이 어렵습니다. 유희림. 예. 류희림이죠. 위원장은 연임이 안 될 걸로 하셨죠, 원래. 저는 당연히 해촉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문제가 있었다고 논란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 사실은 예. 그 류일임 씨가 작년 8월에 방심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예. 방심위원장으로 호선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그때 이제 정현주 위원장 등 2명을 이제 강제 해촉을 하고 나서 류일임 씨가 왔는데 예. 그때 이제 여야 추천위원이 4대 4여서 예. 호선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더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정민영 위원이라고 예. 그분이 변호사였는데 뭐 이제 방송사 사건도 수임을 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밝히고 전부 다 회피를 했었어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준수했다고 볼 수 예.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권익위가 판단을 해줘가지고 해촉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유로 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는 게 방심위 내에서는 상식이었거든요. 예. 뭐 연임까지 될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고 또 연임을 한 다음에 어떤 유림 위원장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연임을 하고 나서는 예. 오히려 방송심의는 예. 몸을 사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예. 7월 23일에 연임이 됐는데 예. 그 이후로 법정 제재 결정을 거의 안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 이전에 무지막지하게 이제 뭐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예. 예. 과잉 심의를 했었는데 예. 그것들이 전부 다 법원에서 MBC는 뭐 전승인가 그럴 겁니다. MBC뿐만 아니라 예. 모든 데가 다 그렇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게 예. 30건인데 30건 전부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거든요. 예. 30전 30연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리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 원래 방심위원이 9명인데 예.
지금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해서 예. 대통령이 추천한 3명만 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3인 체제 방심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3인 체제 방심위 결정들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예.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심의는 좀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연임되고는 더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좀 몸을 사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예. 그런데 다른 건 어떻습니까? 내부의 행정이랄까? 직원들은 뭐 작년부터 이미 부글부글 한 상황에서 예. 뭐 공익신고도 있었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예. 저는 류일임 위원장이 참 좀 치졸하다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 인사를 하는데 예. 사감이 반영되어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예. 보복 인사들도 많이 하고 작년에 팀장들 11명이 의견서 냈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강등시키고 좌천 인사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군요. 그렇게 했었고 예. 말단 직원들, 예. 평직원들 정기 승진 인사도 안 해요. 아, 그건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예. 예. 뭐 보복 조치라는 거는 추정이겠지만요. 보복 조치로 해석하시는 거죠. 저는 그 예. 방심위 직원들이 예. 류일임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아, 그걸 그래서 지금 호칭을 위원장이나 호칭을 안 쓰시는 거군요. 네. 예. 류일임 씨 본인도 예. 본인이 그 위원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어떤 직원들을 향해서 사적 보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적인 승진 인사 당연히 있는 인사를 안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뭡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7급인데 예. 저희가 2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6급 승급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2, 3년 지나면 5급 승급을 하고 이렇게 예. 때 되면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때 되면 원래 예.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작년에도 3월, 10월 2번 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 아니면 2번씩 정기 인사를 하는데 예. 보통은 그 1, 4분기 3월 이전에 다 해왔거든요. 예. 근데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계속 따졌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아, 설명이 없어요? 뭐 대상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렇지 않거든요. 대상자가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대상자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대상자 여러 명 있었고 예. 그래서 노조가 뭐 팩트 체크 뭐 해가지고 게시물도 올리고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전 해명이 궁금해서요. 반응 없습니다. 아, 아예 예. 뭐 이래서 한 것이다, 이래서 한 것이라는 어떤 반응, 그러니까 이래서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없습니까 혹시? 네, 없어요. 아,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인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참, 그러니까 유일임 방심위원장에게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려놨는데요. 나오시면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보면. 예, 이런 어떤 인사 문제만 해도 굉장히 어떤 왜라는 대답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네, 저도 궁금합니다. 출연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 어떤 행정 말고요. 다른 거는 지금 그래서 방송 심의 자체는 굉장히 좀 몸을 사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